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앞두고 아무래도 관망 심리가 작용하다 보니까 3대 지수 하락했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도 빠지면서 지수 낙폭은 제한적이었고, 특히 이제 다우 지수 편입 앞두고 엔비디아가 장중에 시가총액 1위로 등극하기도 했었거든요. 막판에 지금 상승폭이 좀 축소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대형주 한두 개라도 버텨지면 지수 낙폭은 또 제한되잖아요. 시장 하락을 좀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는 어제 우리 증시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MSCI 한국 지수는 플러스로 마감하는 흐름을 만들어냈지만 야간 선물은 이제 미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약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는 증시 영향은 약간 내리는 정도로 반응할 것 같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내부적인 또 재료가 있죠. 금투세 폐지 이제 사실상 확정된 걸로 보여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코스닥 시장의 어떤 수급 구도 이 부분을 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3대 지수 다 빠졌고 금리가 빠지면서 러셀 2000 지수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업종으로 보면 하락한 업종이 조금 더 많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냥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뭐 에너지 관련주가 유가가 올라가면서 많이 올라가고 또 금리 빠지니까 부동산 관련된 업종이 또 1% 올라가고 뭐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관망하는 가운데 업종별로 좀 골라서 움직인 하루 정도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망 심리가 작용한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워낙 방향을 잡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는 팽팽하고 배팅은 아직은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라는 쪽의 배팅이 더 강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추세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해리스가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일부 경합 지역에서는 해리스가 이긴다라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배팅과 무관하게 투자자들은 이거 아무래도 이거 결과 나오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시간 오래 걸리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도 그만큼 이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 지금 일단 뭐 주식 사는 것보다 좀 지켜보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또 낙폭이 크진 않은 게 역대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은 대선 끝나고 나면 좀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심지어 미리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올라갈 정도면은 그 이후에 더 강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분석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매도하긴 하지만 뭐 시장이 뚝 떨어질 정도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약간 현금을 털어내는 정도, 확보하는 정도. 예, 그 정도 선에서 투자자들이 좀 조정을 하고 있다, 조율을 하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보면 되겠죠. 근데 오늘 뭐 시장이 또 지탱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국채금리인데,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초반에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나 이런 분위기도 없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난 주말에 4.4%까지 움직였다가 지금은 4.3% 전후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해리스가 약진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되는 걸 전제로 트럼프가 당선되면 재정 적자 늘어나니까 국채 발행이 늘어나게 되고 그럼 금리 올라가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다가 해리스가 약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금리가 좀 빠진 걸로 보여지고요. 또 FOMC 앞두고서 어쨌든 금리 인하할 건데 너무 국채금리 올라가 있는 건 오버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4.275%까지 빠졌던 금리가 살짝 튕겨 올라간 거는 이날 대규모 국채 발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물 국채 580억 달러 발행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발행할 때는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게 유리하니까 이제 채권 시장을 좀 흔드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국채 발행이 진행되면서 금리가 더 빠질 수도 있었던 상황을 좀 막아낸 것 같다. 그런데 어쨌든 금리가 내려갔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이거는 뭐 시장이 그렇게 심하게 빠질 건 아니지 이렇게 또 약간은 좀 안도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버핏이 계속 현금 늘리고 있다고 하니까 현금이 늘리고 있는데 이게 혹시 시장 빠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도 유발할 수 있잖아요. 뭐 3,250억 달러나 이제 늘렸다고 하죠. 근데 이제 다만 현금 늘리는데 이게 특정 종목에 좀 집중된 편이라서 뭐 애플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도 집중된 편이라 시장을 광범위하게 파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분석도 있고 이미 버핏은 계속 현금을 늘려왔다. 예, 계속 현금을 늘려오는 상태고 시가총액이 워낙 커진 상태에서 매도하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커 보이는 것 뿐이다. 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뭐 버핏이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좀 주목을 받긴 했는데 이렇다가 증시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경계감으로 크게 연계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향후에 시장이 안 좋을 땐 이게 또 재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는 계속해서 이후에 지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코멘트 정리해 보면 JP모건에서는 이제 의회하고 백악관이 분리가 되면 투자자들이 해지했던 게 좀 풀리면서 증시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한쪽이 되는 것보다 막 견제가 되면서
그 정책 같은 거 좀 자유롭게 못 펼치고 이런 상황을 투자자들은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트레이드에서는 워낙 박빙이라 결과 발표가 늦어질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늦어지게 되면 일적인 불확실성이 나타나게 되면서 경계감이 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오늘이 아마 그런 결과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하기도 했고요. 반면에 뭐 시장 올라갈 것이다라는 분석이 오늘 되게 많았어요. 한 대여섯 개 제가 분석하는 거 봤는데 대체로 대선 끝나면 뭐 시장 오를 텐데 뭐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뭐 지수 낙폭 역시도 또 제한적인 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FMC도 우리가 앞두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블랙록에서 이제 어떤 전망을 했냐면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수준을 감안해 보면 내년에 그 기준금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내릴 것 같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금리 수준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뭐 대체로 뭐 이것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뭐 굉장히 강력한 어떤 콜, 풋 다 없어서 뭐 어떤 전망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받고 이제 그런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는 오늘 되게 특이한 게 트럼프 미디어가 초반에 빠졌다가 이제 뒤집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트럼프 미디어도 올라가고 해리스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관련주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양 후보 관련주들이 다 올라간다. 이거는 투기적인 거래가 시장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특징적인 모습이 있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장 초반에 138달러, 거의 139달러까지 갔었거든요. 거의 그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140달러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뒷부분에 이제 쭉 밀리면서 136달러로 끝났는데 어쨌든 다우지수 편입 된다라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이번 주에 이제 편입이 됐죠. 그래서 이런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이제 좀 올라가고 요게 좀 지수를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했고요. 반면에 이제 테슬라가 계속 빠지는데 뭐 수치상 중국에서 이제 그 지난달 중국에서의 차량 인도량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덜 된 것 같다. 그래서 뭐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이게 트럼프가 당선되면 유리할 거다 이런 보도들이 있긴 했잖아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가 풀릴 거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 시 이제 테슬라는 그 부분에 더 주목을 받을 거다. 뭐 전기차 규제 이런 걸 떠나서.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트럼프 정책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머스크가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러면 경영을 또 소홀히 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어떤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대선 앞두고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좀 헷갈려하는 예, 그런 특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오늘도 빠지면서 지난주 이후에 상승한 날이 거의 없죠. 예, 계속 연달아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코스닥이 또 절묘하게도 어저께 60일선에서 딱 끝났거든요. 60일선에서 딱 끝났는데 이제 최근에 수급 보면 어제 외국인 투자들이 3,300억을 샀고 기관이 2,000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두 주체가 5,300억, 굉장히 5,400억 정도 되는 반올림하면 그 정도의 매수를 하면서 주도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 돌이켜봐야 되는 게 그 지난번 그 추세를 보면 이제 화살표 내려간다라는 추세를 제가 그린 게 아니라 그때 8월 5일 시장이 폭등했을 때, 그러니까 8월 급락, 그 다음에 급반등, 그러면서부터 시장이 한동안 올라가면서 코스닥 지수가 한 100포인트 정도 올라갔을 때 있잖아요. 예, 그때 한번 돌이켰을 때 그때 수급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초반에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기관이 좀 매수를 퐁당퐁당으로 해주면서 시장을 올렸거든요. 그 사이사이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후에 또 어쨌든 기관이 좀 역할을 해주고 외국인들도 좀 거들어주고 이런 수급이 만들어졌어요.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는 이틀 동안 1조 원 넘게 두 주체가 매수를 했었거든요. 이제 어저께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종의 뭐 좀 트리거 땅 하고 이제 움직여주는 그런 어떤 동력을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이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하루 정도 더 이렇게 매수를 해주면 그 이후에 이제 조금 변동성이 나오긴 하겠지만 개인들이 이 구간에 당시 8월 5일과 6일 동안 이틀 동안에 1조 2천억을 팔았잖아요. 근데 그 현금을 가지고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동력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 기관이 한 번 더 어제같이 매수를 해주면 개인들이 매도한다 하더라도 그 매도한 작업을 다시 또 시장을 치고 들어와서 끌어올릴 수 있는 현금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는 내일 하루만 더 매수해주면 시장이 조금 더 수월하게 올라가면서 이 저항대가 돌파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안 되면 뭐 대선 뭐 FMC 이런 과정도 봐야 되니까 이제 61선 일단 상단으로 두고
박스권으로 돌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오늘 외국인기관이 오늘 또는 내일 이틀 중에 하루 개인들이 한 5천억 원 정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느냐, 이게 이제 지난번 같이 한 100포인트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을 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예탁금 추이를 보면 어쨌든 줄었잖아요. 장기적인 추세는. 그러니까 중기적인 추세 보면 예탁금이 되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늘었는데 무슨 소리야. 근데 이거는 그 월말과 월초에 예탁금은 급감하고 급증하고 이런 패턴이 좀 있어요. 뭐 이제 뭐 어디 지금 돈을 넣어야 되는데 다음에 월초에 또 채권 만기된 채권이 일시로 주식계좌에 들어와 있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제 월말과 월초에는 예탁금이 혼란스럽게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정상적인 예탁금 구도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금투세 이슈가 예탁금을 끌어올 거냐, 만약에 이제 끌어오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면 연말까지 좀 편안한 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탁금 추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주목을 할 거고, 이거는 제가 한 이틀에 한 번꼴로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좀 체크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 이제 코스닥 연말에 생각보다 강해지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또 60일선이 이번 반등의 끝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후의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제가 이제 ADR 보면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으로 ADR이 과매도로 가면, ADR이라는 건 상승 종목수 나누기 하락 종목수, 20일 동안의 상승 종목수의 합 나누기 20일 동안의 하락 종목수의 합인데, 합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과매도는 보통 75 밑을 과매도라고 하거든요. 그때 보통 과매도로 내려가면 이게 보시다시피 차트가 V자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되게 특이했던 게 지난번 여름 때는 박스권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V자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박스권을 그리면서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지루한, 그러니까 일부 대형주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지루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대로 되는 게 아닌가? 보통 일반적으로 V자인데, 근데 현재까지 구도로는 좀 그때와 달리 V자로 올라가는 그런 조짐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종목 장세는 계속 나타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현금이 없기 때문에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라, 시장이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상승 종목이 1000개 넘을 때도 뭐 많이 올라가는 종목은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나머지는 뭐 올라가긴 한데 뭐 0.5%, 1% 뭐 이런 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도로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상승 기회는 계속 줄 것 같긴 한데, 종목별 차별화는 되게 심한 그런 구도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다. 다만 이런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예탁금이 들어오면 다른 종목의 상승폭도 커질 것이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대선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아시아 증시, 환율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제 일단 달러가 좀 하락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제 아시아 증시는 좀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증시와 환율의 어떤 반응 좀 봐야 될 것 같고, 금투세 폐지된 걸로 사실상 결정된 걸로 봐야겠죠.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까지 발언했으면 현재 폐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또 단발적인 재료가 될 거냐, 이거 잠시 차트로 또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특이한 건 10월 23일 이후에 시가총액 1, 2위 종목,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시에 올라간 건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가 동시 네 종목이 다 올라간 거는 한 달 이내에는 없었어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어떤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금수세 폐지 이슈가 좀 강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동시에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거냐? 이게 동시에 올라간다라는 건 뭐냐면, 지수 하락 배팅을 하기 어렵게 된다라는 게 의미가 돼서 선물과 옵션 세력들이 밑으로 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말 바꾸면 올라갔다 쉬었다 올라갔다 쉬었다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이어질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어제 증시에서는 코스닥에 2차 전지, 엔터, 제약이 올라갔죠.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이런 구도가 그대로 유지가 될지, 또는 이제 반도체가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2% 올랐는데, 어제 일부 반도체가 올라갔었는데, 이제 어떻게 되지?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포와 주도주가 있어야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어서 오늘 코스닥의 주도주 구도도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 이제 뭐냐면, 그때 이제 공매도 금지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업 정책 나왔을 때,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반응은 조금 더 올라가긴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사그라들면서 이게 명백하게 이 재료가 시장을 확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공매도 같은 경우는 금지되고 나서 급등을 했다가 이제 공매도 금지 결정 이전으로 다시 내려가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밸류업 관련된 정책은 조금 더 이어지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관련된 종목만 올라갔었어요. 뭐 금융이라든가 지주회사라든가 이런 현상이 됐고,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지수 위치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끌어다 놓는 그런 메인 재료가 되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돈이 안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지속적으로 해주던가 이제 시장을 광범위하게 또는 예탁금이 들어오든가 이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금투세 폐지는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정책이 될 수도 있어서 이게 호재라기보다는 사실 악재가 막힌 거죠. 근데 유예 정도 생각했다가 이제 폐지로 아예 나와버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반응할 여지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의 예탁금 추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내용은 계속해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